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류 I가 흐르는 어떤 라인 세그먼트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 R 벡터 떨어진 데 dB를 만들어내는데, 이 dB는 4파이분의 뮤0 I ds 크로스 R 유닛 벡터입니다. R 제곱으로.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은 두 벡터의 벡터 곱으로 주어지고, 크기는 R 제곱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 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피니트 와이어가 있을 때, 무한도선이 있을 때,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자기장을 어떻게 구했죠? 2πr B는 뮤0 I니까 B는 2π R분의 뮤0 I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적분했어요, 그때는. 그때 적분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도선이 있을 때, 링이 있을 때 요 위에서 G만큼 떨어진 데서 자기장 B를 구했습니다. 방향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모든 링 방향이 ds 방향이 여기가 되고 R 방향 이쪽으로 가니까 ds 크로스 R을 하면은 이쪽 나가는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다 적분하면은 결국에는 수직 성분만 났습니다. 그 수직 성분의 크기는 좀 식이 복잡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암페어의 법칙. 암페어 법칙이 있어가지고 자기장이 있을 때 임의의 폐곡선을 잡습니다. 폐곡선을 잡아가지고 폐곡선의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적분을 두 자기장을 더해 가야 되니까 방향을 정해가지고 각각의 길이를 다 나눈 다음에 요거를 ds라 그러면은 여기에 b 벡터라고 했을 때 b ds 코사인 세타, 요거 세타가 되죠. 요거를 다 더하면 또는 b ds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지금 벡터 캘큘러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미적분학에서. 그럼 이거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럼 이제 이걸 써도 되겠네. 자, 이렇게 다 적분을 하면은 뮤0에다가 관통하는 전류가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만약에 전류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 I1이 지나가고 있으면은, 저기는 그냥 I1이 되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방향은 내가 이 적분하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과 같으면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들어가면은 I2,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로 하면은 사실은 뮤0의 I1 마이너스 I2가 되는 걸로 암페어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무한도선에 기억이 안 나니까 갑자기 쓴 게 이 암페어 법칙을 쓴 거죠. 2πr, 여기 폐곡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반경 R만큼 대칭성에서 자기장 B가 항상 원주 방향으로밖에 없다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러면은 원주 방향으로 다 더하면 2πrb가 되고, 통과하는 전류는 I밖에 없었죠. 그래서 뮤0 I.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레노이드로 왔습니다. 솔레노이드 봐가지고, 솔레노이드에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엉성하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선 요 위에 단면하고 요 밑에 단면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내가 중간에 반을 딱 짜갠 거죠. 반을 짜개면은 여기 도선이 이렇게 보이겠죠, 위쪽에. 자, 편의상 전류가 이렇게 흘러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녀석들은 전부 다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되고, 요 밑에는 이제 다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 전류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꺾어져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도선 하나하나를 보면은, 도선 하나하나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런 방향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선이 만들어내는 것도 이런 방향이 되고, 세 번째 이런 방향이 돼가지고, 여기 요 옆을 보시면 어떤 경우는 내려가고 어떤 경우는 올라가는 게 겹쳐가지고, 결국엔 자기장이 0이 돼버립니다. 요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보면 자기장이 계속 겹치죠. 그래서 아랫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나옵니다. 우선 이걸 생각하지 맙시다.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무한 평면에 전류가 일정한 밀도로 쫙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평면에 전류가 쫙 흘러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 평면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한 평면의 단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이제 전류가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는 다시 또 이제 자기장이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겹치니까 다 이쪽 방향으로 가죠. 자, 이게 무한평면이라면은, 무한평면이라고 합시다. 무한평면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대칭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결국엔 자기장 방향이 평행한 방향밖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평면을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암페어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암페어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거는 솔레노이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일단 무한평면을 무한평면에 흐르는 전류를 생각한 거예요. 이 아래 이거 지금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잊어버립시다. 이거 빼고. 무한평면을 생각해요. 무한평면. 자, 무한평면에 암페어 법칙을 써봅시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길이를 L이라 그러면은 결국 이쪽에서 BL이 나오고 양쪽이 대칭이니까 자기장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BL이 나오겠죠. 그래서 BL 곱하기 2배의 BL이 이거 해서 BL은 μ0에다가 LN 정도가 되겠죠. 이걸 이제, I.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 양쪽에 내가 이거를 대칭으로 잡으면 여기서 같은 거리로 잡으면은 B라는 것은 2L 없어지고 2분의 1 μ0NI가 되죠. 자, 이 값은 내가 암페어 폐곡선을 점점 더 늘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무한평면이 있을 때 자기장은 모든 공간에서 일정하게 됩니다. 이쪽으로도 일정하고 저쪽으로도 일정하고. 자, 그럼 이제 요런 무한평면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 무한평면, 이제 아까 내가 지웠던 거를 생각을 합시다. 자, 이 두 번째 무한평면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 무한평면의 위쪽에는 이쪽 방향으로 만들고 아래쪽에는 이쪽 방향으로 만듭니다. 자, 우리가 전에 이제 전기장 할 때 차지 플러스 Q 놓고 마이너스 Q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저 평행판 축전기 할 때 차지 플러스 Q를 놔가지고 전기장 양쪽으로 다 나가고 방향하고 마이너스 Q 놓고 다 들어오는 방향 한 다음에 두 개를 갖다 놓고는 이제 우리가 중첩 원리를 해가지고 전기장 이쪽을 없앤 게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무한평면이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자기장이 다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방향으로 가는 자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이 결국 두 개를 합치면은 0이 되어버리죠. 아래쪽에도 이쪽은 왼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게 또 쫙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평면 두 장을 놓으면은 무한평면 바깥쪽은 두 사이의 공간을 제외하고 바깥쪽은 자기장이 0이 되어버리고 서로 상쇄되니까 요 안에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는 무한평면을 우리가 만들기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제 수학에서 혹시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 위상수학을 배워보세요. 위상수학. 위상수학이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적당히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원래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면은 자기장이 여기 안에 2배가 됐죠. 그래서 이거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2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레노이드 안에 자기장의 크기는 μ0 NI라고 할 수. 물론 N은 이제 이건 단위 길이당 감은 코일의 수가 되죠. 횟수. 몇 번 감았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아래쪽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쫙 저 위로 나가주고 위쪽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도 나가주는데 그 두 개가 반대로 되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고 바깥쪽도 상쇄돼서 없어지고 안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이건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했던 것은 여기다가 내가 또 이렇게 암페어 폐곡선을 만든 다음 여기다가 이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바깥쪽은 0이니까 적분이 없고 안쪽에만 적분이 나와서 결국 BL이라는 것은 μ0 NIL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LL이 없어지고 B는 μ0 NI로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토로이드라고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봤었죠. 토로이드는 이건 사실 무한 솔레노이드입니다. 유한 솔레노이드면 저렇게 안 되죠. 유한, 보통 우리가 쓰는 거나. 근데 토로이드는 유한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또 도넛으로 뭉쳐 놓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위상수학 혹시 이제 배우러 가면은 배우는 게 그거죠. 도넛하고 커피잔하고 모양이 같냐 다르냐. 그거를 배우러 위상수학을 1년을 배웁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커피잔을 도넛을 적당히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반죽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흙으로 반죽이 있으면은 흙 반죽을 안 끊고 적당히 주물럭주물럭 해서 변형시키면 커피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위상수학이에요. 위상수학이라는 게 모양이 같냐 다르냐. 그거를 배우는 게 위상수학이에요. 도넛하고 커피잔이 모양이 같냐. 메비우스의 띠하고 보통 고리하고는 모양이 다르다. 그거 하나 배우는데 한 달 걸리죠. 막 했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도넛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쭉 감습니다. 코일을 쭉 감으면은 저거를 이제 연장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엔 자기장이 안쪽에서는 이런 원주 모양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고, 자, 그럼 이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암페어 루프를 이 암페어 루프로 그냥 잡읍시다. 반경거리 R만큼. 그러면 2πr 원주 길이에다가 자기장 B가 곱해질 테고, 그죠? 크기는 대칭이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이 면을 해보면은, 이 면이 저항 나오면은, 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여기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 개수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μ0에다가 NI가 되어버리죠. 더 이상 길이 L이 없습니다. 저기서는 내가 길이 L을 늘리면은 그 회곡선을 통과하는 전류가 늘어나니까 양쪽에 L이 없어지는데, 여기서는 내가 반경 R을 늘린다고 해서 여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토로이드가 이렇게 양쪽에 잘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전류가 올라가는 게 있죠. 이렇게 서로. 그 다음에 나의 암페어 폐곡면은 이거예요. 이 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폐곡선을 통과하는, 그 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자기장은 2πr분의 μ0 NI. 여기서 이제 N이라고도 쓰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총 감원 횟수. 그래서 반경 R에 반비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물론 요 평면에서 이야기예요. 요 평면. 여기에 자기장을 구하라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장난 아니에요. 쉽진 않습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가 한 이야기는 당연히 토로이드 평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있는 자기장은 쉽나 어렵나 모르겠다. 어떻게 되나. 같아지는구나. 아니다.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암페어 루프를 잡아봅시다. 암페어 루프를 잡으면은 이 암페어 루프를, 일단 대칭이니까 자기장은 원주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암페어 루프를 통과하는 전류는 여기 두 개밖에 없죠. 여기, 요 면밖에 없죠. 여기 이제 고리를 요거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πrb는 μ0 NI가 똑같이 성립되고, 그래서 B는 역시 2πr분의 μ0 NI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거리만 같으면은, 요 거리가 같으면은 B는 항상 일정합니다. 모든 그 거리에서. 자, 그래서 이제 토로이드까지 하고, 그러고 나면 아마 우리가 이제 암페어 법칙,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했던 것이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해서는 가우스 법칙을 쓰면 B, DA 하면 반드시 항상 0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과 달리 항상 0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루프도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걸 들어갑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장하고 전기장을 따로따로 배워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장과 전기장을 따로따로 배워왔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따로 배워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할 일이 자기장과 전기장을 합치는 일이 남아있죠. 왜? 뭔 일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어니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죠.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영국 런던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냐 하면은, 인쇄소 조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사집에 취직한 거예요. 복사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맡기면은, 그거를 밤새도록 자기가 읽은 거예요.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화학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이비스의 조수로 들어갔죠. 화학자 조수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는 사람? 설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화학, 유리로 된 거 많잖아요. 그거 매일 밤마다 이제 설거지 하는 게 그게 조수의 할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패러데이가 천재인 게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데이비스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죠. 물론 뭐 쫓아낸 건 아니고 데이비스가 이제 나이가 무슨 드라마는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패러데이가 올라갑니다. 근데 패러데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올라간 다음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기 유도 현상. 이게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뭘 많이 했냐면은 대중 강연을 많이 했어요. 자기 이제 어릴 때 공부 못했던 그거 이제 한이 돼서 그런지 보통 구민회관 이런 데다가 사람들 다 밤에 모아놓고 이제 실험을 해 보여주면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이제 노벨상 받고도 남을 사람인데 19세기 사람이라서 노벨상 못 받는 거죠. 1800년대 사람이니까.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 몇 개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이거 가져오느라 좀 늦었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몇 개를 좀 해봅시다. 잠시만요. 이거를 테이블 하나 좀 가져오고. 나중에 이게 뭔지는 이제 봅시다. 이제 뭐 하는 건지는. 이거. 자, 우선 이제 패러데이가 제일 먼저 했던 실험이 요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거 이제 코일이죠. 코일이 감겨 있고, 자, 이게 이제 코일이 감겨 있고, 그 코일에서 보시면은 빨간 줄, 파란 줄 줄이 나와가지고 뒤에 전류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가 하나 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한국 교재사에서 나오는 값 1,000원짜리 막대 자석입니다. 학습 교재용.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별거 아니에요. N극하고 S극이 있다는 게 나오죠. 패러데이가 했던 게 간단한 게 이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자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빼면은 왼쪽으로 나오죠. 다 봤을 거 아니야. 뭘 또 그래 놀라는 척 하나. 자, 근데 제가 지금 N극을 집어넣을 때 하고, N극을 집어넣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뺄 때 왼쪽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S극을 하면은, 이건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죠. 오 하는 사람 빨리 나와서 해봐. 호성이 나와. 해봤나, 이거 한 번?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걸? 실험 과목에서 해요. 아니,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해봤냐고. 정말?
우리나라 고교 교육이 참 문제가 많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일단 자석이 들어갈 때 움직였는데 자석을 서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전류가 흐르다가 물론 이제 멀리 빼면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N극이 들어갈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나올 때 방향과 S극이 들어갔다 나올 때 전류 흐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게 페러데이의 첫 번째 실험입니다. 페러데이의 첫 번째 실험이고, 예, N극과 S극을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전류는 흘러. 이게 열었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고리를 만들어 놓고 코일을 만들어 놓고 말굽자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코일에 전류는 유도가 됩니다. 다만 유도되는 것이 나중에 좀 하겠지만 좀 복잡하게 유도되니까 여기는 검출은 안 돼요. 전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대신에 열로 다 나가게 되죠. N극과 S.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 한번. 말굽자석 가져와서. 말굽자석도 하나 사오지, 학습교재사에서. 이거 뭐 언제 사는지 요즘 한 2,000원 하려나, 이제. 좀 작은 거 요만한 걸로 사와. 그럼 내 다음에 이거 가져올게. 한번 해보자. 실험해보면 제일 확실하잖아. 자, 요게 이제 페러데이 첫 번째 실험입니다. 자석을 가지고 했던 거고, 이제 페러데이 두 번째 실험으로 가봅시다. 똑같은 도구인데, 이거 뭐 좀 복잡하게 붙어 있죠, 이거는. 자, 아래쪽, 여기, 아랫부분은 다 똑같은 도구입니다. 아랫부분은 코일에서 전류가 연결한 것 뿐이고, 위에 코일을 하나 더 해놨습니다. 코일을 뺄 수 없도록 해놨는데, 이거 뺄 수 없나? 빼도 되겠네. 여기 이제 코일, 요 위에 코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철심 안 움직여 놨구나. 코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하나 더 얹고, 이거는 아마 움직이지 말라고 닫아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안 되나. 봅시다. 여기 뺀 김에, 이거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빼놓고, 자, 똑같은 자석이죠? 자석을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자체가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일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솔레노이드입니다.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여기 전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전지에다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누구 대신 넣어볼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누르면 돼. 누르기 위한 값이, 대가가 크네. 자, 옆에서 한번 눌러봅시다. 자, 누르는 순간,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서죠. 그 다음에 이게 전류가 놓으면은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위치가 내가 눌러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놓으면은 왼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쪽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아래쪽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동안은 아래쪽 코일에 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전류를 끊는 순간 다시 또 아래쪽 코일에 반대로 전류가 흘러주고, 물론 이제 다 끊고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전류를 계속 흘렸다 안 흘렸다 하면은 이렇게 아래쪽 코일에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반복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페러데이의 두 번째 실험이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자석으로 했고, 두 번째 실험은 이렇게 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페러데이는, 이거는 지금 아주 우리가 답을 다 알고 만든 장치고, 페러데이는 처음에 뭐 코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석처럼 가까이 멀리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되려나? 이거는 안 해봤는데. 전류를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되죠.
이게 패러데이가 제일 처음에 했던 실험입니다. 패러데이에 코일로 자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아래쪽 코일에서 멀어졌다 가까이 했다, 멀어졌다 가까이 했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패러데이의 두 번째 실험이에요.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패러데이가 전기장과 자기장,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죠. 이걸 다시 조립해 놓읍시다. 호성이 안 눌러볼래, 이거? 어?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만져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아마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건데 아무도 발렌티어가 없으면 할 수 없죠. 누구? 남을 추천하고 자기가 너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나와서 시험해봐.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실험이고 세 번째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오는 게 오는 건지 알 수가 있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거구나. 자, 여기 긴 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긴 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알루미늄 파이프입니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들 보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가 길이가 한 1.5m 정도 되겠네요. 1.5m 정도 되는데 내가 여기다 뭐 물체를 하나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시간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서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죠. 별거 아니죠. 옆에서 떨어뜨린 거 그냥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걸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물체가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요거를 떨어뜨려 봅시다.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요거를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는데 요거를 떨어뜨리면 뭔가 한참 걸리죠. 네, 이제 나옵니다. 답을 이야기하자면 요건 자석이에요. 요거는 지금 자석입니다. N과 S가 있는 자석이고 요거는 아무 자석 아닙니다. 그냥 철덩어리입니다. 두 개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좀 다음에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또 보니까 요런 자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작은 자석 많이 쓰죠. 이거 뭐야 그 게시판 같은 데 붙일 때 많이 쓰잖아요. 이런 자석. 자석을 이걸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이 안에다가. 이건 아무 장난감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좀 기업 아이디어로. 우와. 소리 나는 거? 이것도 빨리 안 떨어지고 금방 한참 걸리죠. 여기 놓으면, 원래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무슨 현상인지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이 자석에 붙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알루미늄에 자석에 붙는 건 아닙니다. 이건 떨어집니다. 이게 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그냥. 이게 자석에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석이 들어가면은 뭔가가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웁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은 이걸로 끝내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패러데이 첫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다시. 아까 마지막에 두 개 둘 다 자석인 거예요? 마지막에 어는 거. 아, 그것도 자석이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통 볼 수 있는 그냥 그 게시판에 붙이는 그런 자석이에요. 그냥 가져온 거. 하나 그냥 느리게 떨어지는 애는 자석이에요? 느리게 떨어지는 거 자석이고, 이것도 자석이고, 느리게, 왜 안 되나?
이것도 자석이고 느리게 떨어지는 것도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에다가 자석을 떨어뜨리면은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했던 실험이 일단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류계를 붙입니다. 전류계를 붙인 게 아까 저 첫 번째 실험 장치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N하고 S를 해서 자석을 집어넣으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자석이 움직일 때만 전류가 발생한다. 우리 뭐 유도된다고도 말하는데 사실은 뭐 전류가 생긴 현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석의 극을 바꾸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항상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전류가 발생한다는 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왼쪽 오른쪽 반대로 서로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걸 바꿔서 실험을 하면은 그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N극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로 됐다가 뺄 때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S극을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로 됐다가 뺄 때 플러스로 된다는 거죠. 그게 바뀐다는 거지. 뭐 이게 전류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게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에 봤지만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실험이었고, 두 번째 실험은 옆에 있는 이 막대 자석을 코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셋업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할까요, 이제? 전류계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지를 연결하고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스위치를 닫을 때 또는 열 때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현상에서 공통점은 내가 이제 이 코일을 기준으로 볼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코일이죠. 전류가 만들어지는 코일을 기준으로 이 경우도 그렇고 저 경우도 그렇고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내가 자석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빼고 가만히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항상 자석이 들어가고 있을 때 또는 나오고 있을 때 이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만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위치를 닫아버리면은 닫을 때는 갑자기 여기 이제 이게 아무것도 없던 데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자기장이 일단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자기장에 변화는 없는 거죠. 변화가 없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다시 스위치를 열 때는 스위치를 열면은 여기 있던 자기장이 없어지죠. 자기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장이 변화가 있느냐,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없어지느냐.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그때 다시 또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을 종합할 수 있는 거고,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장의 변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자기장 플럭스의 변화로 해석합니다. 그 자기장 플럭스라는 것은 뭐냐? 전기장 플럭스를 배웠었죠. 우리가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각각의 전기장에다가 델타 A를 곱하고
코사인 테타를 한 거. 이게 이제 전기장 플럭스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 폐곡, 이 면에 대해서, 저 폐곡, 그 코일이 만들어내는 면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으면 이 면에 대해서 여기에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B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장 플럭스 phi라는 것은, phi B라는 것은 자기장 플럭스를 정의합니다. 이거 똑같이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B의 크기에다가 면적에다가 코사인 테타까지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운다면은 결국엔 이게 B에다가 면적 엘리멘트 DA를 내적을 해가지고 다 더한 건데,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대부분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거의 코사인 테타가 수직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자기 플럭스를 정의를 하고 나면은, 자기 플럭스를 정의를 하고 나면은, 그럼 phi B가 정의가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사실 내가 여기다가 전지를 하나 단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전류가 흘렀다는 건 전지를 하나 달았어야 되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는데, 기전력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electro motive force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티브가 이제 기자가 되고 엘렉트로가 전자가 되고 포스가 력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기전력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자, 기전력은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라 E라고 씁니다. 왜냐면 내가 E라고 쓰면 이건 전기장이고 V라고 쓰면 이거는 몇 볼트 단위가 되고,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E라고, 이상하게 생긴 E라고 쓰죠. 그래서 5B가 정의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전류가 흘린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전류가 흐른다면 그거는 꿈의 발명이고, 여기다 뭔가를 연결해야 전류가 흘렀겠죠. 그게 이제 전지를 연결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그 기전력은 phi B의 시간의 변화율과 같다는데 괜히 마이너스 하나 더 붙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를 나중에 하겠지만, 결국 보면은 그 크기만 보면은 이제 자기 플럭스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양이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지고 기전력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마이너스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저 파이프 안에서 일어난 일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코일을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코일을 두 개를 놓으면은, 여기다 내가 똑같은 데다가 두 번 감으면은, 이걸 이렇게 한 번 감을 게 아니라 두 번 감으면은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면이 있고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거의 두께가 없어가지고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하면은 여기 정의되는 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전력이 코일에 한 번, 두 번째 코일에 한 번에 두 배 발생되죠. 그래서 그것처럼 만약에 n번 감겨 있으면은 여기다가 n을 곱해줘야 됩니다. 코일에. 우리가 이 자기 플럭스를 바꾸진 않아요. 자기 플럭스는 면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코일을 뭐 n번 감았다고 면이 n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플럭스는 저 면에 대해서 그대로 저렇게 정의를 하고, 그 대신에 이 n번 코일이 감겨 있으면은 이 기전력을 n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사실 저 보면 코일이 많이 감겨 있었죠. 그게 이제 n배 해가지고 전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방법은, 그럼 phi B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장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B가 변화하거나, 자기장이 조금 전에 했던 게 이제 자기장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자석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또는 이 코일에 전류를 흘리거나 안 흘리거나. 자, 두 번째 방법은 면적이 변해도 돼요. 자기장 가만히 놔두고 여기서
플럭스를 만드는 면적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코일의 크기를 고무줄처럼 내가 늘렸다 줄였다 해도 돼요. 그러면은 전류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이제 코일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장에다가 요건 제가 데모 장비를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왔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자기장에다가 그 코일을 놓고 토크를 뭐 계산한 적이 있었죠. 뭐 이렇게 코일 모양을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코일을 놓습니다. 이런 모양의 코일을 놓고 이거를 돌려버립니다. 여기서 회전시켜버려요.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서 코사인 테타가 바뀝니다. 이 자기장과 이 면을 구성하는 면의 수직 성분인데 수직 성분이 계속 돌아가니까 코사인 테타가 바뀌니까 결국에는 플럭스가 바뀌게 되는 셈이죠. 자기장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장은 이거는 일정한 자기장인데 이게 계속 바뀌면은 저기 플럭스가 바뀌죠. 그 플럭스가 바뀌면은 다시 또 이 기전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발전기의 원리죠. 대부분의 발전기는 자기장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코일을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은 저기 코사인 테타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기전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데모 장비를 요거 가져올게요. 요것도 있었는데 오늘 저기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 그럼 이제 저 마이너스는 뭐가 되느냐? 왜 마이너스 붙였느냐?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마이너스 n d5b dt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게 렌츠로라고 하죠.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은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또는 간단히 말하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 코일이 가만히 있는데 이 코일은 예를 들어 코일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코일은 원래 자기장이 없는 상황에 있었죠. 아무것도 이거 나오기 전에는 자기장이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얘는 자기장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또는 이 플럭스가 발생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싫어하면은 그러면 플럭스의 방향, 플럭스가 자기장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합시다. 여기서 내가 NS가 있는데 N극을 내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N극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방해하는 방법이죠. N극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려면은 이 자기 자신이 전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전류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죠. 여기가 N극이 되고 그죠? 여기가 S극이 되죠. 여기 이쪽으로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를 만들어주면은 자기 자신이 N극, S극의 자석이 됩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면은 결국은 이 N극이 들어갈 때 이 N극 때문에 밀려가지고 방해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힘이 더 세죠? 그냥 밀어넣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들어가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 이제 자기장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자기장이 N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내가 자석을 빼려고 그럽니다. 자석을 빼려고 그러면은 이 녀석은 또 막 힘들게 참아가지고 자기장이 생기는 걸 참아줬는데 그 다음에 자기장이 또 없어지려고 그러죠. 자, 그거를 또 방해합니다. 이제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이제 없어지지 마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빼려고 그러면은, 뒤로 빼려고 그러면은 얘는 자기장이 없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면은, 이쪽으로 흘러주면은 이쪽으로 돼가지고 자기장이 비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쪽으로 생겨서 N극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좀 밀려나가니까, 그 다음에 멀리 나갈 때는 여기를 S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잡아 당기려고 그러죠. 가지 말라는 거죠. 오는 거는 싫고, 왔으면 할 수 없고, 가는 놈도 싫고, 갔으면 할 수 없고,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석이 들어갈 때 나갈 때 두 개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요게 이제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쪽 코일을 기준으로, 전류가 생기는 코일을 기준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뭐, 왜, 무슨 질문, 뭐, 왜? 아니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항상 전류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막대기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파이프였죠. 파이프에다가 내가 N하고 S, 그 자석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 파이프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수많은 고리로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쯤 떨어졌을 때 합시다. 중간쯤 떨어졌을 때 하면 좀 더 쉬우니까. 자, 이 정도로 떨어져 간다고 합시다. 여기에 N이 있고 S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중력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코일은 S극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떠날라 그럽니다. S극을. 자, 그러면 얘는 자기장이 S극이 내려가는 거를 자기는 방해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 있는 코일에서는 N하고 S로 생겨가지고 이 녀석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여기서는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서 N극이 아래쪽으로 생기고 S극이 위로 생겨가지고 떨어진 S극을 잡으려고 그러고, 요 밑에 있는 녀석은 N극이 내려오려고 그러죠. N극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내려오는 게 싫죠. 당연히. 그래서 요 위에가 N이 생기고 밑에가 S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쪽으로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자석이 내려가려는데 그냥 자유롭게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이 코일들이, 도체들이 전류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자석이 내려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석을 떨어뜨렸을 때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슈퍼컨덕터였다면 초전도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 초전도체라면 자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에서는 보통 도체에서는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열 때문에 전류가 계속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자석을, 그건 여러분도 실험해 보시는데 이 파이프에다가 자석을 위에서 계속 떨어뜨리면 알루미늄 파이프가 열이 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열 에너지가 전류가 흐르면서 계속 열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따뜻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도체에서는 결국엔 저항 때문에 전류가 100% 흘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석이 밀고 내려오죠. 자, 근데 만약에 초전도체를 쓰면은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습니다. 초전도체는 자석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진 많이 보죠. 초전도체 사진 보면 되게 이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둥 떠 있는 뭐 이런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자석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 자기장이 뚫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초전도체로 만들어서 떨어뜨렸다면은 그대로 떠 있게 되죠. 또는 초전도체로 만든 이 도체 면 위에다 자석을 놓으면은 그럼 자석도 있습니다. 왜냐면 밑에 초전도체에서 전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전류 생기는 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저항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 자석을 떨어지는 거를 확실하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석은 떠 있습니다. 그게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 중에 하나죠. 자기부상 열차가 초전도체를 쓰면은 이제 저절로 뜹니다. 자동으로 떠서 가게 되는데, 자,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돈이 더 들죠. 영하 270도 액체 헬륨으로 다 냉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실험이 자석을 떨어뜨리면은 이게 이제 점점 더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쉬운 이야기를 했고, 조금 이제 수식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example이 이거죠. 바운더리가 딱 있습니다. 줄을 딱 꺼가지고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는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 여기 자기장을 걸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코일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저항을 하나 달아놓고, R이라는 저항을 달아놓고, 코일, 나머지 코일은 초전도 추가합시다. 뭐 저항이 없다고 해야 되죠. 자, 이 녀석을 내가 V라는 속도로 잡아 당깁니다. 이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 폭을 L이라고 합시다. 내가 V라는 속도로 잡아 당깁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자기장 안에 들어있는 면은 요 면밖에 없어요. 만약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루프에, 저 패곡선 안에 자기 플럭스는 phi B라는 것은 자기장하고 면적을 곱하는데 결국엔 자기장에다가 면적이, 여기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자기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LX가 됩니다. 요게 이제 자기장,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자기 플럭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X가 변화하고 있죠. 왜냐면 내가 V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dx dt는 마이너스 V가 되죠. 왜 마이너스 붙는지는 아시나요? 저기서. 내가 전부 다 양수로 정했거든요. 이걸 80도에 정했으니까 내가 이걸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길이 X가 줄어들죠. 길이 X가 줄어드니까 이게 음수가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화량은. 그죠? 그게 이제 V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V가 되면. 이게 혹시 귀찮으면 반대로 정의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좀 더 귀찮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d phi b dt라는 것은 bl dx dt가 되고 결국에는 bl에다가 마이너스 v가 붙어서 마이너스 bl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d phi by dt니까. 자, 조심합시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 길이 x를 양수로 정의하면서 만들어진 부호고, 음수고, 요거는 이제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 마이너스 다 없어져가지고, BLV라는 양의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5B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게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인데 내가 저거를 5B를 저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기 어디냐 하면은 저 플럭스를 계산할 때 이거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정의를 했어야 되죠.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 플러스 방향으로 정의를 해야 손으로 이렇게 감으면서 자기장 방향 플러스, 저기 들어가는 방향 플러스로 만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기전력이 플러스로 생겼죠. 이 말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귀찮으면은, 혹시 시험에서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로 다 계산하세요. 플러스로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방향만 정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방향을 봅시다. 내가 이걸 꺼내고 있죠. 꺼내면은, 이 녀석은 자기장이 한참 안에 있는 데서 행복했는데, 자기장이 없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기장을 더 만들어주면 되죠, 자기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려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려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행복하게 하는 방향은 원래 자기장을 유지시켜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얘는 자꾸 빼면 없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생겨서 자기장을 더 만들어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류는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다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원래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수학적으로도 다 맞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V가 하나 나와 있고 여기서 렌즈의 마이너스 법칙 나와서 플러스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게 수학적으로도 보입니다. 수식으로도. 자, 그러면은 이 전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그러면은 기전력이 E가 BLV라는 기전력이 흐르면은 그럼 저기에다가 그 전지를 하나 달아놨다는 소용이죠. 그러면은 전류 I라는 것은 R분의 E가 되겠죠. 이건 저항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R분의 BLV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가 저항에 흐르면은 일을 하게 되죠. 전류가 저항에 흐르면 일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사실 열이죠. 그거는 W라는 것은 파워는 I 제곱 R이 되죠. 이거는 R분의 BLV에다가 제곱에다가 R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결국 R제곱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의 R 또는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라는 열이 나게 됩니다. 이만한 열이. 자, 그럼 도대체 저 열은 어디서 나오느냐? 누군가 에너지를 줬겠죠. 자, 그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내가 이걸 당기는데 저기 역학적으로 생각합시다. 자기장이 없었다면 내가 옆으로 당기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죠. 사실 뭐 그냥 컨스턴트 일정한 속도 V로 당기면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자, 근데 자기장이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 힘을 내가 상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코일을 당길 때 힘이 듭니다. 그 힘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힘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있네요. 여기도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자, 그럼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이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선은 전류 I 때문에 힘을 받게 되죠. 자, 일단 뭐 전류 I가 도선 안에 자기장 안에 있으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게 결국에는 그때 ILB라고 뭐 이렇게 배웠었죠. 전류에다가 길이에다가 B를 곱하면 되죠. 이 녀석도 힘을 받는다. 힘의 방향을 봅시다. 힘의 방향을 보면은 저기 지난번에 또 IL 크로스 B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하고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하면은 이쪽 부분은 힘을 이쪽으로 받습니다. F는 ILB라는 이 부분은 힘을 이쪽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IXB가 되겠죠. 이거는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IXB.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서로 상쇄돼 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네트 포스가 제로고 결국에는 이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 때문에 힘을 받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럼 내가 이거를 잡아당기려면은 저 힘을 상쇄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드는데 그 힘의 크기는 F의 크기는 ILB라는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힘을 가지고 V라는 속도로 잡아당기면은 내가 하는 일의 양은 P라는 것은 또 이제 FV라고 1학기 때 배웠었죠. 그럼 결국 ILB에다가 V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I를 집어넣으면은 I라는 것은 R분의 LBV가 되고 또 LBV가 되는데 결국에는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 돼가지고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도선의 저항에서 나오는 열의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임이에요. 내가 뭐 어디서 더 생긴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어요. 내가 저거를 끌어당길 때 해준 일의 양만큼 그 다음에 그만큼이 열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이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여기다 이 파이프에다가 내가 자석을 계속 떨어뜨리면은 열이 난다 그랬죠. 자,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자석을 떨어뜨리면은 자석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겠죠.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왜냐면 아까 보셨지만 밑에 처음에 거의 내려왔을 때 약간의 속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게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이제 어디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대선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요거 이제 제가 다음에 와서 보여줄게요. 다음 시간에 내가 들고 오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뭘 하냐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자석을 2개를 넣습니다. 하나를 넣고, 자석을 또, 이렇게 놔가지고, 여기가 N극하고 S극을 해서, 여기다가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 놓읍시다. 중간에, 아주 작은 부분에.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냐 하면은, 이런 알루미늄 판을 준비해요. 다시 말하죠. 알루미늄 판은 자석에 전혀 붙지 않습니다. 자, 알루미늄 판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여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없다면은 알루미늄 판이 이렇게 진동하겠죠.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동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이게 자기장을 지나도록 진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또 이제 자기장을 지나게 되면은 또 이제 이 녀석이 싫어하겠죠. 자기는 이제 자기장 없는 데서 행복했는데 갑자기 자기장이 들어오면 싫어하죠. 그래서 이 자기장, 여기서 전류가 생깁니다. 전류가 생겨가지고 이 자기장에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중력이 더 세니까 결국에는 지나가죠. 그 다음에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서 어떤 게 생겨요? 원래는 이게 자석이 없었다면은 자연적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게 자석을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흔들리다가 갑자기 서버리죠. 왜냐면 여기서 이 녀석이 움직이는 거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움직이고 싶은데 자석 때문에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직접 보면 더 확실하게 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는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에 자기 플럭스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플럭스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나가는 부분에. 자, 이런 판의 경우에는 코일하고 좀 다릅니다. 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가 A를 연결해 놓으면 그냥 코일이 흘러가지고 전류가 나오면 되는데, 이런 판 같은 경우는 코일하고 달라서 결국에는 여기도 전류가 생기긴 생기는데, 이렇게 코일처럼 크게 생기는 건 아니고 작은 단원으로 생겨납니다. 요거를 에디 커런트라 그래요. 우리말로 모르겠는데. 에디 전류?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결국에는 이게 저항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에너지를 변환하는 거죠. 결국엔 내가 여기서 나왔을 때 이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참 진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지나면서 여기에 플럭스 변화가 생기고, 그 플럭스 변화 때문에 에디 커런트가 생기면서 이 에디 커런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결국에는 열로 에너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죠? 여기 위치 에너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역학 에너지가 한참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위치 에너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게 자석이 없을 때는 한참 동안 진동해야 될 것이 중간에 갑자기 서버리죠. 그게 이제 에디 커런트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전자기 유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좀 데모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 수고했습니다.